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6-27 J리그 시즌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축구는 아무래도 정보량이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3, 4일 밤샜습니다. 이거 준비해 오는데 좀 시간 걸렸고 개막 라운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일단 100년 구상 리그에서 어떻게 돌아갔고 그리고 그 전 시즌 2025 시즌 성적이 어땠고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팀들의 자세가 어떻고 현재 개막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돼 있구나. 앞으로 기대치가 있구나. 요렇게 정리를 좀 해 드릴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대회 우승 경쟁 가능 팀들은 보이지만 그 아래부터는 전력 차이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좀 강등 그룹도 좀 매기기가 어려웠는데 쭉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오셔서 좋은 배팅 그리고 J리그 즐겁게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는 1, 2, 3위에 아시아 챔피언스 그 엘리트 티켓이 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세 팀, 하위 세 팀을 정해서 J리그 2부로 강등을 시키게 됩니다. 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첫 번째 그룹은 우승 경쟁 그룹입니다. 자, 첫 번째로 빗셀 고베인데요. 고베는 이번 시즌에도 가장 안정적인 우승 후보입니다. 스포나비에서 치른 전력 평가 역시 90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스키베 감독 체제에서 100년 구상 리그를 우승을 했습니다. 원래 선수단의 완성도가 높은데 거기에 이제 추가 영입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안데르송은 두 차례 득점왕을 기록한 검증된 공격수인데요. 개막전에서는 후쿠오카 상대로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하긴 했는데 화려하게 상대를 압도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정교하고 단단한 그 승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아체멜리트 같은 거 병행해야 되니까 긴 시즌입니다. 경기 숫자가 많은데 이제 뎁스도 두텁고 해서 비셀고베는 기대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우승 기대치가 높은 팀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시마입니다. 가시마는 스포나비 전력 평가는 91점으로 전체 1위입니다. 지난 시즌 J1에서도 승점 76점으로 우승을 했고요. 오니키 감독 부임 이후에 가시마 특유의 승부군성과 조직력에 이제 전방 압박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팀 컬러 그리고 팀의 레벨 이런 것들이 높은 팀이고요. 레오 세아라 그리고 스즈키우마 마테우스 등 확실하게 좀 레벨이 수준이 높은 선수들이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자, 다만 시즌 초반에는 수비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노노가 떠났고 안자의 장기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수비 뎁스에는 불안 요소가 생겼습니다. 개막전 요코하마 상대로도 3골이나 먹히면서 끌려갔는데 요거를 역전했다라는 거는 확실히 저력이 있다. 가시마가 개막전부터 압도적인 힘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골을 먹힌 게 큰 거고 4골로 뒤집은 거는 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 경기만으로 수비가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일단 수비 라인이 안정될 때까지는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승 배당보다는 뭐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고 가시마는 그래도 다행인 게 배당이 낮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은 배당 자체를 높게 높게 받아서 승 오버 이런 것들 병행해서 배팅하는 방법으로 가시마는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도 우승 후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J1에서 4위를 받았고 승점 68점으로 28실점만 허용했습니다. 엄청나게 단단한 수비 축구를 보여줬는데요. 자, 시즌 초반에 가올 감독 체제에서 조금은 어수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팀의 방향성이 좀 잡혔고 여기에 주전급 자원들이 또 좋은 자원들이 영입이 됐습니다. 거기 세바스티앙 할러라는 공격수가 이제 또 영입이 되면서 공격진의 무게감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에 뭐 부상 인원들 그리고 빠진 자원들 이렇게 있어서 약간 어수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개막전 치바 상대로 3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경기 내용적으로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히로시마의 활동량과 압박, 빠른 전환에 새 공격 자원들이 빨리 녹아든다면은 이번 시즌에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고점이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산프레체 히로시마, 가시마, 그리고 비셀고메까지 탑3라고 보는데요. 우승권이긴 하지만 저 세 팀에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는 두 팀입니다. 첫 번째로 가시마입니다. 마치다입니다. 자, 마치다는 이제 뭐 다크호스다라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고로다 감독 체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명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고도 조금 깨기 어려운 축구, 마치 뚝배기 축구, 피지크한 축구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상대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상대하기. 포나비 스코어가 85점입니다. 가시마, 고베, 히로시마 다음인 전체 4위입니다.
거기 이제 공격에서 유스케 그리고 다카이로 이런 선수들이 오면서 전력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어, 하지만 첫 개막전에서 도쿄 상대로 5대1로 이긴 거를 온전히 마치다가 좋아졌습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퇴장당해서 어부지리로 이긴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전력차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상대 10명 뛴다고 5골 넣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대량 득점을 했다라는 거는 이번 시즌 마치다가 전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좀 반증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팀인데 냉정하게 전력 평가는 요 세 팀에 비해서는 조금 밀린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팀은 가시화입니다. 가시화는 전력 평가는 81점으로 조금 낮은 편인데 지난 시즌 21승 12무 5패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100년 리그에서는 좀 안 좋았냐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티켓이 생겼기 때문에 아챔을 병행하는 그 리그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체크하고 전술 체크하고 이랬던 시즌이 100년 리그였다. 그래서 이제 본 시즌이 됐기 때문에 가시아 레이솔은 분명히 얘기를 할 부분들이 있고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감독 체제가 이어지면서 영입도 쏠쏠하게 잘 해냈습니다. 자, 개막전 미토 홀리워크전은 뭐 따라잡힌 이 시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했고요. 가시아는 이번 시즌을 볼 때 어떤 포인트에서 주목을 해야 되냐? 아챔이 빡빡해졌을 때 그때 안정적인 승점이 확보가 되느냐? 그때 한번 주목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고평가를 하면서 별일 없으면은 가시아 승을 많이 눌러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와도 마찬가지로 위에 세 팀보다는 조금 전력에서 밀리지 않나 하지만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로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6, 7, 8, 9에서 뭐 경쟁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매기지 않겠습니다. 이번 J리그는 나머지 15팀은 진짜 혼전인데요. 그래서 쭉쭉 읊다가 거기서 조금 하위권 팀들 3팀만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는 지난 시즌 8위에 그쳤지만 일단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리손이 백년구상 리그에서 7골을 넣었던 에리손이 좀 공격적으로 치바가 돈을 질러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탈자가 있는데 과연 에리손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걱정됩니다. 그 와중에 개막전에서는 도쿄 베르디 상대로 1대1로 무승부 기록했습니다. 베르디가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좀 결정짓는 모습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가와사키는 에리손의 이탈 때문에 전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새로 영입한 공격 자원들이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가를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우라와입니다. 우라와는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조기제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요. 조기제 감독은 교토를 3위로 끌어올린 감독이고 강한 활동력과 압박 그리고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 축구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교토는 약팀이었기 때문에 팀 컬러에 감독의 스타일이 맞았다면은 우라와는 상대하는 팀들이 다 좀 내려앉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기제 축구가 과연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로도 얼만큼 효과적으로 발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고 이런저런 선수들이 많이 빠졌고 또 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아웃이 좀 있다 보니까 선수단의 구성원의 변동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전술도 새로 입혀야 된다. 그래서 좀 초반에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개막전 간바 상대로 퇴장을 당했지만 후반에 2대3까지 따라잡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좀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는 시즌 초반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비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나쁘지 않게 보여줬지만 시작하자마자 퇴장 당했고 또 4실점으로 결국 경기는 졌거든요. 4대3으로 졌기 때문에 수비도 조금은 신경을 좀 써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나고야는 지난 시즌 16위에 그쳤지만 페트로지비치 감독 부임 이후에 백년구상 리그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고요. 최종 6위까지 올라오면서 지난해보다는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6위를 했으니까 선수단 구성을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의 영입이 없었고 그대로 이번 시즌 들어가는데 문제는 과연 본 시즌에서도 공격적인 축구 이것이 나고야가 캐릭터로 밀어붙이면서 강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대회 백년구상 리그에서 보여줬던 것 그런 것들이 전술이 파회가 된다면은 플랜 B가 지금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나고야가 그 대회와 이번 본 시즌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개막전 시미즈 상대로도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상대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메이드를 못 시켰기 때문에
좀 나고야 마냥 강팀인데요. 이렇게만 너무 평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도쿄입니다. 도쿄는 전력평가 82점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마사시 감독 체제에서 백년구상 리그를 4위를 기록했고 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이탈자가 많습니다. 팀의 핵심이었던 사토 류네스케, 엔도 케이타 이런 애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 자원들을 영입했지만 과연 연속성이 있냐 이렇게 대한 의문이 좀 있고 개막전 마치다 상대로는 퇴장이 당했다 하더라도 홈에서 너무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졌으니까 도쿄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백년구상 리그에서 잘했던 도쿄랑 지금의 도쿄를 동일선상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자, 다음 세레소입니다. 세레소는 스포나비 전력평가에서 79점입니다. 특히나 선수층은 18점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백년구상 리그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그 성적을 만들었던 파파스 감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바뀌었고 지금 포백에서 3백으로 또 전술 변화까지 있어요. 거기에 부상 이탈자들이 있고 그 자리를 메우는 영입이 있다. 그래서 개막전부터 막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파블로 마친 감독의 레벨이 좀 있고요. 영입한 자원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백년구상 리그에서 선수단의 레벨이 또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초반부에 색깔이 완성도가 좀 입혀지기까지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그 완성도가 입혀진다면 저는 고점은 높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초반부에 너무 세레소 잘하는데 하면서 마킹하면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점이 터진다면 상위 팀들하고 견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확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간바입니다. 간바는 약간 세레소와 반대됩니다. 이번 시즌 평가가 조금 어려운데요. 기존 선수단의 공격 자원들만 보면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나 싶지만 지금 감독이 떠났습니다. 이거 아쳔2 우승 이끌었던 비신 감독이 시즌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떠났고 이 자리를 제대로 메우지 못해서 묘진 감독이 들어왔는데 요 놈이 1군 감독 경험이 없습니다. 개막전에서 우라와 상대로 4대3으로 승리했지만 상대가 퇴장당했는데 3골이나 먹혔다는 거는 분명히 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수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바 초반에 너무 푸시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난 시즌 15위까지 내려갔는데요. 순수 체급이나 그냥 팀 이름 그리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라고 하지만 얘는 망하고 3대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독을 바꾸고 어수선하게 일관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달리지 않다 보니까 글쎄요. 팀이 계속해서 좀 어수선한데 이번 시즌도 코리카 감독으로 갑니다. 새로운 감독이고요. 공격에서는 가시마전도 3골 넣으면서 앞섰지만 그 경기를 4골을 먹히고 뒤집힌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감독이 수비를 좀 다듬겠다라고 했는데 4골 먹히면 수비가 다듬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격 거점은 있겠으나 수비가 과연 될 것인가 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팀의 변동성이 좀 있어서 너무 초반에 밀어붙이는 거는 좀 별로고 한 두어 경기 보다가 수비 너무 못한다? 그냥 오버만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교토입니다. 교토는 2025 시즌에 J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 파란을 이끌었던 조기제 감독이 팀을 떠났습니다. 물론 포포비치 감독이 와서 조기제 감독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백년구상 리그에서도 가면 갈수록 16위까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와서 어떻게 경기를 할까 좀 우려가 있었는데 나가사키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요거 교토상가 초반에 옛날에 3위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킹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시미제 스퍼스입니다. 지난 시즌 J1에서 14위를 했고 선수단 전력 평가도 77점이기 때문에 상위권도 아니고 하위권도 아닌 그냥 애매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팀이 득점력이 되게 부족해서 요 득점력을 메우기 위해서 돈을 좀 꽤나 썼습니다. 제르맹요와 키노시타 코스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시즌은 조금 성적을 좀 내보자라는 목표치가 있는 시즌인데 나고야 원정에서 퇴장당한 상태로 1대0으로 버틴 부분은 고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 팀 이름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선수단이 아직까지 보여준 퍼포먼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막 역배받고 이러면 한 번씩 누르긴 하겠지만 글쎄요. 초반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다만 시미즈 반대 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막 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이번 시즌은 영입을 좀 해서 전력이 좀 단단해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도쿄베르디입니다. 지난 시즌 17위였고 38경기에서 41실점 허용했지만 수비는 괜찮았는데 득점 23골밖에 못했습니다. 공격력이 너무 약했고 이 조호쿠 감독이 오랜 기간 팀을 이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 비해서 수비 밸런스라든지 조직력은 좋아요. 하지만 득점력이 너무 부족해서 뭐 이거를 높이기 위해 뭐 이런저런 공격자들을 영입을 했지만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어떻게 봐야 되냐? 강팀이 베르디를 상대로 좀 애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수비가 안 뚫려가지고 막 똥주 우승하거나 아니면 비기거나 막 이런 식이 있는데 반대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는 베르디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개막전 가와사키전도 한 골 넣고 잠그다가 마지막에 한 골 먹히고 1대1 무승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베르디는 무르디라고 합니다. 무승부 많이 가면 돈이 좀 됩니다. 개막전 무승부 당첨됐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프렌 무승부 때에 따라서는 뭐 역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약팀 만난다고 베르디 승 찍으면은 돈 나갑니다. 자, 다음 오카야마입니다. 오카야마는 지난 시즌 J1 첫 해를 13위로 마쳤습니다. 순수 체급이 높은 팀은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야마 감독이 오랜 기간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좋습니다. 버티는 힘이 좋은데 상대가 아마 쉽게 잘 못 이겨요. 오카야마를. 여기선 이번에 마치다 해서 상호까지 영입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디벨롭을 좀 하고 이번 시즌을 준비를 했는데 개막전 세레소 상대로는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 나쁘지 않았고요. 이번 시즌에도 계속해서 오카야마가 만약에 역배를 받는다. 그러면 뭐 프랭 같은 거 한 번씩 적극적으로 노려주고 뭐 역배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오카야마 뭐 2부에서 올라왔으니까 뭐 별로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해서 마냥 반대로 배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팀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배팅할 때는. 자, 그리고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는 지난 시즌 J2에서 승점 70점으로 자동 승격을 했습니다. 2위로 올라왔는데 일단 일반적인 승격팀과 비교한다면 선수단의 이름값이 좋습니다. 미토보다 선수단의 구성은 더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공격수에 뭐 치아고, 마테우스, 야마구치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백년구상 리그에서는 최종 17위까지 내려가면서 공격은 뭐 그냥저냥 되는 것 같은데 수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단도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비수들을 좀 영입을 했는데 일단 교토 상대로는 2대1로 이겼습니다.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잔류를 하든지 아니면 강등당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버 같은 거 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역배 뭐 이런 것들도 누를 수 있는 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세 팀을 볼 건데 이 팀들이 유별나게 강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남은 세 팀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팀들입니다. 자, 우선 후쿠오카는 J1에서 12위를 기록했고요. 이번 대회 전력 평가가 69점, 전체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백년구상 리그에서도 최종 19위인데 지금 뭐 말이 좀 많습니다. 구단 내부적으로 뭐 좀 운영에 있어서 잡음이 좀 많은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감독이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왔고 뭐 이 오리올 로메우라는 좀 해외파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포텐셜이 터지지 저는 안 될 거라 보거든요. 영입도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뭐 완전히 뭐 로메오가 팀의 분위기를 확 다 바꾼다면은 저력을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후쿠오카는 이번 시즌에 답답할 수밖에 없고 개막전에서 고베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글쎄요. 후쿠오카를 고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같은 팀을 뭐 승을 간다든지 프레드 간다든지 이러면은 돈을 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미토입니다. J2에서 우승을 하고 올라왔지만 이 팀 레벨 자체가 조금 떨어집니다. 일단 감독이나 뭐 이런 뭐 팀의 구성원의 변화도가 크지는 않은데 개막전 가시아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우승 후보 가시아 상대로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서 미토도 어느 정도는 하네 싶겠지만 그러면 다른 강팀들하고 매번 경기를 했을 때 미토가 이겨야 될 명분이 있냐? 딱히 이 팀의 체급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토는 잔류를 하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뭐 강등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팀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프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제프는 3위로 올라왔고요. 미토와 나가사키에 비해서 크게 뒤처진 팀은 아닌데요. 일단 백년구상 리그에서 20위를 했다. 꼴찌한 팀이라서 일단 저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가와사키에서 에리손을 데리고 오면서 좀 크게 돈으로 질렀는데, 문제는 에리손에게 공이 연결이 됩니까? 이 미드필더나 수비나 이런 데서 체급이 낮아가지고 내려앉아서 공격을 받는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좋은 스트라이커 하나 있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0개 팀 중에 강등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 팀이고요. 개막전도 히로시마 상대가 강하긴 했지만 0대3으로 패배를 했다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프 반대로 가면 돈 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구도를 좀 정리하자면은 우승 경쟁권에 고베, 가시마, 히로시마, 마치다, 가시와인데, 여기서 탑3랑 이 나머지 두 팀은 조금 괴리가 있다. 그래서 고베, 가시마,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탑3고 거기 이제 점오 이런 느낌이 마치다, 가시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전입니다. 뭐 그 아래 15개 팀은 누가 누구랑 붙어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정말 답답한 그런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조금 우려가 섞인 팀들이 후쿠오카, 미토, 그리고 제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변동성이 큰 팀들은 초반에 반대로 가든 걔네를 마킹을 하든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막 감독이 다 바뀌고 선수단 구성원이 싹 다 바뀐 팀들은 그냥 좀 관망을 한 두세 라운드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반부터 너무 바가바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고요. 뭐 글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 아니면은 적어가면서 이 팀, 이 팀, 이 팀, 이 팀은 공격, 이 팀은 수비,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은 아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도쿄 베르디는 언더 또는 무, 그리고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오버. 이미 좀 머릿속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베팅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딸 수 있다. 아무래도 스포츠 토토는 바카라나 그냥 일반적인 확률 갬블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런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돈을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그렇게 눌러주시고, 뭐 J2 있고 J2 하면 될 거고요. 이제 한 주마다 리그가 막 하나씩 하나씩 개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개막전 보고 다듬어서 영상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나올 테니까 이런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과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할게요.